강아지 나이가 10살이 넘었다는 의미는요, 사람의 나이로는요 60대 중반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 속의 강아지의 정상 수명은요 이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감안할 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살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과 굉장히 질 좋은 음식 그리고 의료 혜택을 주어서 인위적으로 강아지의 수명을 길게 늘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강아지의 심장이나 신장, 간 그리고 관절의 수명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한계 수명에 임박하며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나이가 10살이 넘어간다면은요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요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떤 것을 해줘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에게 일어나는 노화의 징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이제 수명을 서서히 다해가기 시작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10살 이상의 강아지의 상당수는요 크던 작던 관절염을 앓게 되는데요 사람처럼 절뚝거리는 명확한 증상을 보여주지는 않고요 주로 아픈 관절을 가능한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심해진다거나 움직임이 줄어들고요 산책을 오래 하지 못하며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털과 피부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노령기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신진대사가 떨어져 털이 빠지고 숱이 옅어지며 윤기가 없어지고 푸석푸석해지게 됩니다. 치아 또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 플라그가 쌓이면 잇몸의 염증과 감염 또 치주질환을 유발해서 치아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잇몸의 염증 문제는요 통증으로 인해 강아지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며 불쾌한 입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가 온몸에 빠르게 퍼지게 해서 강아지 몸의 다른 부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면역체계라는 것은요 쉬지 않고 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신체에 큰 부담을 주어 감염이 더욱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또 활동성에도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며 활동성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자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잠의 깊이도 깊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일어나 반응하던 것과 달리 깨워도 금방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갑자기 깨우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기도 합니다. 활동성 역시 떨어지게 되어서요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산책 역시 오랜 시간 다니는 걸 힘들어하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이 행동 자체에 관심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 행동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왔을 때 열성적으로 막 엉덩이를 흔들어가며 맞이하던 강아지가 언제부턴가 덜 열정적이거나 산책 시 새로운 곳을 향해 마구마구 달려가던 모습에서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요 치매죠. 강아지는 훨씬 더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런 10살이 넘은 노령의 강아지를요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신경 써서 돌봐줘야 될까요? 강아지가 10살이 넘었다는 것은요 나와 함께한 삶이 10년이 넘었다는 의미이고요 10년 넘게 나에게 충성을 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인생을 함께한 강아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돌봐줘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선은요 산책을 자주 시켜주세요. 산책은요 꼭 함께 걸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이 쇠약해지고 오래 걷는 게 힘들어졌다면은요 유모차나 아니면 안고 다니셔도 아주 좋은 산책이 됩니다. 신선한 바람을 쐬고 새로운 냄새를 맡음으로써 뇌에 계속 자극을 주고요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노령견의 유희 중 하나입니다. 또 자주자주 말을 걸어주세요.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줘서 계속 뇌에 자극을 주셔야만 합니다. 다양한 자극은요 강아지의 노화를 늦추고요 치매의 진행 역시 늦추게 됩니다. 다정하게 말을 걸며 계속 관심이 있음을 알리고요 강아지로 하여금요 계속 반응을 하게 하셔야 합니다. 먹는 건 역시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노령견용 사료를 교체를 해줍니다. 노령의 강아지는요 더 적게 움직이고 잠을 더 많이 자지만은요 근육의 손실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활동력과 소화력은 떨어지지만요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야 함으로써 그에 맞춰 세심하게 영양학적으로 디자인된 소화가 편한 이런 사료가 필요한 겁니다. 수분의 섭취에 역시 더욱더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요 신선한 물을 갈아줘가며 자주 제공을 해주시고요 캔 사료 역시 더 자주 급여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환경 역시 어느 정도 조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음식과 물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가깝게 놓아주세요. 몸을 숙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그릇과 밥그릇 높이를 조금 더 높여줍니다. 미끄러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작은 카펫을 놓아주어 관절의 부담을 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오르고 내리기를 좋아하는 소파나 침대는요 무언가를 한번 밟고 오를 수 있도록 상자나 스텝 혹은 계단을 설치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침대나 소파를 낮은 걸로 설치해 주세요. 평소 쉬고 자는 곳은요 조금 더 푹신하고 안락하게 꾸며줘 봅니다. 좋은 노령견용 사료 외에 영양제도 역시 도움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항염작용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성분의 영양제를 급여해 주시고요. 항산화제 역시 노령견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쇄지방산이 풍부한 코코넛 오일도 소량씩 급여하여 치매 진행을 늦춰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혹시라도 관절염이 확인이 된다면요. 반드시 관절염 소형 진통제 적극적인 사용으로 통증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아의 관리 역시 중요한데요. 노령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1순위 질병은 치주염입니다. 이빨이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치주질환은요. 강아지에게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음식에 대한 욕구도 떨어뜨리고요. 심장이나 간, 신장 역시 심각한 염증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수명을 줄이게 됩니다. 즉 이빨이 안 좋으면 오래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겁내지 마시고요. 스케일링이나 발치 등의 적극적인 치과 질환의 조치는 반드시 취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요. 건강관리 역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10살이 넘었다면요. 더욱더 철저히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역시 매 6개월마다 실시해서요. 강아지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늦지 않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요. 오랜 기간 충실히 나와 함께 했다는 인생의 훈장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그들의 노후를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